자, 이번 시간은 이제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었죠? 그래서 매매 계약 등이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된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매도인은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해제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슈가 됐었죠. 해제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할 때 이자까지 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 있었고, 해제권을 행사한 사람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권 행사를 못하게 막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할지라도 정당 권원에 의해서 만약에 채무이행을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 바로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해서 자, 요건요 후발적 불능이라는 타이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X 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쉬운 것부터 가십시다. 지금요 우리 앞에서 해제 얘기할 때 그런 게 있었죠. 바로 최고하고 나서 다 해제한다라고 했는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주로 이슈가 됐죠. 정기 행위에 있어서는 어떻다 해제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때 바로 이 얘기죠. 매도인의 귀책 사유입니다. 요건 이제 사실 위험 부담과는 관련이 없는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해제하고 위험 부담을 엮어서 출제하니까 같이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매도인을 우리가 채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보시게 될 테고 매도인의 귀책 사유인은 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한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이건 스토리를 어떻게 가냐면 지금 이제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할 때는 주택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는데 매매계약 체결되고 이행기 채무를 이행할 이행기에 이르기 전에 이 목적물이 멸실 등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의 경우 수가 매도인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이행 불능에 이르게 되면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은 자 남는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 이제 해제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서요. 자 지금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뭔 경우냐면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 1일 날, 자, 등기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해주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5월 1일 되기 전에 3월 달에 이 주택이 소실되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 매수인 을이 가서 어떻게, 이게 내 새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청소할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먼지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름 청소입니다. 기름 청소. 몰라요? 집에서만 청소를 하니까 사무실은 기름 청소가 대박입니다.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기름 청소예요. 그래서 기름 청소를 다 매수인이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담배를 꼬나 물어야 돼. 그래야 이제 얘기가 전개가 돼. 그 담배를 꼬나 물었는데 담배 꽁초를 잘못 떨어뜨려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에 홀라당 타버렸어.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어떻다? 이 목적물을 인도해 줄 수 없죠? 다 타버렸으니까. 매수인의 잘못이라고요. 매수인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소실돼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럼 이제 이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매수인 책임을 지는 거지. 그죠? 지 잘못으로 불을 싸질렀으니까 매수인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아까 매도인이 잘못했을 때는 매수인이 뭐라고 시부리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잘못했을 때 매수인이 뭐라고 시부리죠?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해제할 거야?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매수인이 잘못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매도인은 자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대신 매수인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계약금은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와서 불을 싸질러 가지고 결국은 홀라당 타버렸다. 그럼 이제 목적물을 인도해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자신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없지요. 아니, 얘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불을 싸질렀으니까. 대신 매수인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매매 대금의 지급을 얻어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어려워요? 말이 어렵지. 다시 매수인이 불을 내버렸다고 이행기 전에. 그럼 매도인은 이미 불이 나버렸으니까 등기를 넘겨줘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의 채무를 면한다고 등기 넘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네가 불냈으니까 돈은 다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하나 남아요.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있다면 이것을 갖다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9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어요.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아까 1억에 매매 계약 체결했고 지금 1,000만 원 계약금 미리 받았었다고요. 그럼 이제 9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매도인이 자기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은 이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인에게 그 이익을 상환한다.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매매 비용은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을 얘기한다. 한편 등기 이전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까?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까? 매수인, 자기 권리니까. 대신 매도인은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그것도 담보권 설정, 말소 비용 등은 누가 매도인이 부담한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인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을 통해서 등기 이전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억이 살랑대랑 말까인데 어찌어찌해서 1억에 매매 계약 체결했다고 약간 비싼 감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럼 매도인이 내가 그러면 등기 비용은 내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특약을 맺을 수 있다고요. 근데 와서 매수인이 불을 싸질러 버려가지고 이게 건물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잔금 9천만 원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해줘도 된다.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줌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익, 만약에 이 등기 이전 비용을 100만 원이라 하십시다. 그 100만 원은 얻어다 바로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예요. 다시 갑시다.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목적물이 소실됐다. 그럼 매도인은 이전 등기 의무 면하게 될 것이고 대금 지급은 청구할 수 있다. 대신 이전 등기,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이 혹시 있었다면 그 이익은 어떻다? 상환해야 된다. 하나만 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림인데,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채무를 이행할 소위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이게 뭐냐면은 5월 1일 날 등기 가져가기로 약정을 하고 5월 1일 날 대금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5월 1일이 됐는데 매수인이 잔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등기를 넘겨주지 못했어요. 동시행의 항명화 때문에. 돈 안 줬는데 등기 넘겨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5월 2일이 됐는데 5월 1일 날 태풍이 미쳐가지고 7월도 아닌데 태풍이 몰아친 거야. 또는 5월 2일 날 지진이 나.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결국은 누구 잘못으로 봐야 돼? 매수인 잘못이죠. 다시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등기를 못 넘겨줬다고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 지진이 났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라고요? 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태풍이 몰아쳐서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고. 그러면은 이때도 결국은 매도인은 잘못이 없으니까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아까 등기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비용은 매수인에게 상환을 해야 된다. 이 개념 자체가 매수인 잘못해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다.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도 어떻다?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냐 따지는 거야. 결국은 매수인 잘못이니까 매도인이 씨부리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 다음에 양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가볼까요? 양 당사자 양쪽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 뭐냐면 지금 계약은 3월 1일, 자 이행기는 5월 1일. 근데 4월 1일 날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 누구 잘못이야? 아무한테 잘못이 없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스토리가 지금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매도인도 한마디 하고 매수인도 다 한마디 한다. 집에 가서 애 새끼들 보면 사고 치기라면 닥치고 있잖아요. 엄마한테 어디 터질까봐. 아니, 뭔 잘못을 하면 애들이 집에서 이제 자라는 애들 중에 사고 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면은 대가리 쳐박고 안 보이잖아. 왜? 눈에 밟히면 죽거든. 엄마한테 걸리면 지랄하거든,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이 대가리 쳐박고 있다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부분을 접근해 갈 때는 잘못한 애는 일단 말을 닫고 있다. 아까 매도인이 잘못해서 이게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매수인은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잘못하게 되면 매도인이 뭐야? 대금지급을 청구하고 자기의 채무 이행을 면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채무 이행을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만 반환하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근데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제 지진도 나올 수 있겠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을한테 팔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행기 전에 국가가 강제로 뺏어버린다고 보상금 주고 이게 수용 얘기를 하게 된다고. 화재가 발생해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서 자 경우에 따라서 뭐가 지금 화재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중간에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져 버렸거나 또는 토지를 수용당했거나 그러면은 등기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상대방에 대해서 매수인에 대해서 반대급부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물건을 못 넘겨주는데 돈 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반대급부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한편 매도인은 이미 받았던 반대급부가 있다면 계약금 받은 경우입니다. 이 계약금은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 매수인에게. 다시 정리합니다. 갑소유 X 부동산을 1억에 매도하기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잔금 9천만 원 받으면 돼. 이행기가 한 달 후인데 오늘 화재가 발생해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멸실되거나 이 토지가 수용당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방법이 없다고. 그럼 자기 채무를 면하는 거예요. 대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자기가 받았던 계약금이 있다면 어떻다? 계약금은 자신이 반환을 해야 된다. 한편 매수인 입장에서 매수인입니다. 오타가 있네.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내가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거나 지진이 나서 무너져 버리거나 또는 국가 지자체가 그 토지 등을 수용을 해버렸다 라고 했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돈 달라고 할 수 없고 등기 넘겨줄 필요 없다.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사안이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가름한 대상물을 취득한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수용당했으면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매매 대금이 1억인데 보상금이 1억 1천만 원이 나왔다고 치십시다. 또는 매매 대금이 1억인데 건물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이 화재 보험금이 1억 2천이 나왔다 하십시다. 그럼 매수인은 뭐를 주장을 할 수 있다고요?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 즉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대신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냐면 화재 보험금이라든가 수용 보상금을 어디다 돌려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은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요? 들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 앞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형성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인이 내 대금 1억 줄 테니 9천만 원 더 맞아 줄 테니까
보상금을 달라라고 하면 어떻다? 매도인은 따라야 된다. 또는 화재 보험금을 달라라고 하면 더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바로 대상 청구권.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게 보상금 자체가 이미 매도인에게 지급됐으면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이면 보상금 청구권 자체를 어떻다? 양도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위험부담의 법리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갑시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당사자 일정한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이게 소위 쌍무계약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자 이행기 전에 이행할 수 없는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근데 매도인이 불을 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도 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불을 냈거나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매수인 잘못이니까 매도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 불을 내서 건물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등기를 해줄 의무는 사라지게 될 테고 대신 바로 매매대금 지급은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이 받았던 이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이 있다면 아까 등기 이전 비용 이걸 세이브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어떻다?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기 전에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른다. 화재가 발생해서 소실되거나 수용이 되거나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 버렸을 때 매도인도 매수인도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일단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불나버렸으니까 자신의 채무 이행을 면하는 대신에 상대방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없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신 받았던 계약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 등기를 못 해주니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상금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재보험금 청구권이라든가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이나 수용보상금 청구권 등에 대해서 자기가 잔금을 지급하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그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형성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다? 매도인은 이걸 넘겨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가 위험부담의 법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얘기, 자신의 채무를 이행 거절할 수 있던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에 이르게 됐을 때 경우의 수, 이게 위험부담. 30회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경우수를 따지면 동시행이행 항변권이 한 5번 나오면은 위험부담이 3번 해서 결국 두 개를 세트를 잡게 되면 매년 한 문제 정도 구성되는 영역이 위험부담 해서 요거를 원래 이제 민법 책에서는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채무자 위험부담 또는 채권자 위험부담 이런 용어를 써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문제 풀기가 어려우니까 매도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매수인이 시부린다. 매수인이 잘못했다. 그럼 매도인이 뭐라고 시부리게 된다. 양 당사자가 책임이 없다. 그러면 각각 한마디씩 하게 된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 딱 틀자 보면 되게 산이 간단해져요. 이걸 말을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 또는 채권자 위험부담의 법리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이게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자가 누군지 헷갈려. 억지로 외웠어. 매도인은 채무자고 매수인은 채권자가. 이런 식으로 외우면 나중에 제3자련 계약할 때는 또 매도인 매수인이 바뀌어. 채권자 채무자가. 나중에 머리가 터져버려. 그래서 그냥 잘못한 놈은 어떻다? 닥치고 있다. 상대방이 뭐라고 시부르게 된다. 그럼 양 당사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각각 한마디씩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지문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5페이지. 자, 첫 번째 핵심 지문이요.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른편 쟁점 안 됩니다. 쌍무계약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야. 등기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각각 있잖아요. 그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편무계약에서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위험부담의 법리 이런 것들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몰라도 돼. 2번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길 때 위험부담의 법리가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오른편 되겠죠. 아까 지진, 화재, 그 다음에 태풍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해. 여기는 주로 스토리가 중요해요. 앞에 지문들은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고,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오른편이 이제 30편 나오는데 중요치 않아. 이걸 외우면 더 뒤져. 자, 그 다음 가서, 자, 여러분 교재, 거의 216페이지 가서 볼까요? 지문 답이 됐네요. 당사자 쌍방에 귀책 사유 없는, 자, 이행 불능으로 매매 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 그럼 매도인도 매수인도 한마디씩 하겠죠?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의 소유권 이전케 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받았던 건 어떻다?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계약금은 어떻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답이 됐고요. 두 번째,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를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아까 이 얘기했죠? 매수인이 됐거든, 나 보상금 받을래 라고 생각하면 어떻다? 매매대금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어떻다?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지 어떻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 보셨고요. 거기 이제 주로 사례형 문제로 주로 구성이 되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년 동안 세 문제. 아까 동시에 이행 항변권은 8년 동안 5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여기 세 문제.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216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자, 가십시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이행기 전에 수용이 됐다. 누구 잘못이야? 갑의 잘못입니까? 을의 잘못입니까? 아무도 잘못이 없는 거죠. 아무도 잘못이 없는 거죠?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매도인의 입장에서 먼저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없죠.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꾸 머릿속으로 외운 거 지금 그림을 생각하고 외워야 된다고요. 문제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문제 똑같이 내봤자 어차피 모를 거면서. 계속 기본을 외우셔야 돼. 매도인은 지금 수용당해버렸으니까 지금 등기 넘겨줄 수 없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아까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다? 토해내야 된다. 한편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됐거든, 대금 지급할 때니까 보상금 청구권 또는 보상금을 나에게 다오라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질문 가보겠습니다. 1번, 갑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붙여야지 지금 외운 것들을 대입해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1번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2번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야? 대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대금 지급할 때니까 보상금 청구권 달라. 3번 매도인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매수인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보상금 청구권 자체도 어떻다? 양도를 주장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어떻다? 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 난 매매금 대금을 지급할 테니까. 4번 매수인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갑 잘못이 아니잖아. 갑이 잘못했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5번 만일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을은 그 배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받았던 돈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왜? 갑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갑 잘못이 아니죠. 이 배액 상환 얘기는 나중에 계약금 해지할 때 설명드릴 주제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지금 어리버리 할 거예요. 근데 계속 기본을 외우셔야 돼.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이제 문제 외워서 문제를 풀어가면 조금 해볼 만해요. 근데 이걸 갑을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쟁점을 놓쳐버려요.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돼. 똑같은 문제네요. 자, 스톱. 누구 잘못이야? 없어.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다.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면한 대신에 대금, 지금은 청구할 수 없고 받았던 계약금은 얻었다 토해내야 된다. 대신 매수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번 매수인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매도인 잘못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 전보 배상은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틀렸다고요? 2번쯤은 매수인 을은 갑에게 수용 보상금의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네. 맞죠?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답 2번.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 볼 필요 없다고. 이건 되게 간단한 주제예요. 자, 3번 문제 가볼까요? 갑과 을이 그 을 소유의 주택이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 계약 체결로 그 주택의 계약 체결후에 소실됐다. 자, 이때는 소유자가 누구야? 을이 소유자. 을이 누구한테 X주택을 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후발적 불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1번 질문. 갑과 을의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 그러면 매도인, 을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자, 자기는 지금 뭐죠? 자신의 채무 이행 안 해도 되고 대금 지급은 주장할 수 없다. 대신 계약금은 얻었다. 토해내야 된다. 해서 1번 질문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이 됐을 때 매도인 을은 매수인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2번 질문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을 때 매도인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갑은 계약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을은 계약금 토해내야 되니까. 3번 갑의 과실로. 누구 잘못이야? 매수인 갑의 과실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갑의 과실로 그 주택이 소실됐을 때 매도인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주잘못 지고 가서 불사 질렀으니까 책임 물어야지. 그 다음에 4번 을의 과실, 매도인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을 때 매수인 갑은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겠죠? 5번 갑의 수령, 갑이 누구야? 매수인.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됐다.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면서 바로 대금 지급은 청구할 수 있고 대신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보니까 매도인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매도인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매수인이 와서 불사질렀으니까. 해서 지금 답은 5번 뽑았어요. 해서 요렇게 틀린 것을 해서 요렇게. 지금 이게 위험 부담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를 접근해 가실 때는 무조건 매도인 잘못이냐, 매수인 잘못이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냐. 특히나 이제 해제라는 주제까지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둬야지 사례 문제 등을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후발적 불능이라는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제 3자를 위한 계약 설명드립니다.